세상은 넓고 부자는 많다고 하잖아요. 이 돈 많은 부자들 위스키를 아예 오크 통째 사버리기도 하는데 이런 캐스크 거래가 늘면서 기록이 쏟아지고 있어요. 작년에 1988년 빈티지 맥켈란 캐스크 하나가 경매에 등장했는데 이 캐스크 이름이 포같은 캐스크, 그러니까 잊어버린 캐스크였어요. 아니 왜 잊어버린 캐스크가 됐을까 싶은데, 원래 이 캐스크가 1988년에 스피릿을 넣은 직후에 누군가가 증류소에 와서 구입한 거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산 이 오크통 숙성고에 좀 맡겨놓을 테니까 잘 좀 숙성시켜달라, 언젠가 찾으러 오겠다라고 했는데 그 뒤로 감감무소식. 그래서 맥켈란에서 기다리다가 34년이 흐른 작년에 연락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맞다 그때 내가 오크통 샀었지, 아이고 까먹었네, 이랬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분이 까먹고 있다가 34년 만에 찾아온 오크통을 경매에 내놨는데, 자 김PD, 맥켈란 1988년 빈티지면 캐스크 하나에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10억쯤 하지 않을까요? 10억 원. 네, 34년 전에 이분이 맥켈란 캐스크 처음 살 때 지불한 게 단돈 5,000파운드, 우리 돈 약 820만 원 정도였는데요. 작년 4월 경매 낙찰 가격은 91만 5,500파운드, 14억 5천만 원. 역대 캐스크 거래 신기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820만 원 주고 산 걸 14억 5천만 원에 판 겁니다. 이야, 차익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 이때 나온 캐스크 거래 신기록 불과 몇 달 뒤에 깨지고 마는데, 그냥 기록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이 등장했어요. 오크통 하나가 무려 250억 원에 팔린 건데요. 종전 기록 14억 5천만 원하고는 이건 뭐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아니 그럼 이건 대체 어떤 위스키길래 250억 원에 팔렸을까요? 자, 스리스 즐거운 세상 주라기월드, 저는 시즌2로 다시 돌아온 주류탐험가 조승원이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아일러 위스키 한번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제가 스코틀랜드 증류소 55군데 돌아다니면서 가장 특이한 경험을 한 데가 아드백이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요. Does the Ardbeg go okay with that? 센 것들이 만나갖고 뭔가 빵 터지는 느낌. 이건 마지막에 보여드리고요. 아일라의 피트 괴물, 캐스크 하나에 250억 신기록을 작성한 아드백의 세계, 지금부터 탐험하겠습니다. (250억) 신기록을 쓴 캐스크, 아드백 증류소에서 1975년에 증류한 위스키를 담은 아드백 넘버 3 캐스크인데요. 이거 정말 특이합니다. 원래는 1975년 11월에 버번베라라고 올로로소 쉐리 캐스크, 이 두 개의 오크통에 스피릿을 넣어서 숙성을 시켰는데요. 그러다가 2014년 3월에 이 두 개의 오크통에 있는 위스키를 꺼내서 하나로 합칩니다. 그런 다음에는 다시 500리터짜리 올로로소 쉐리 캐스크에 옮겨 담아서 2차 숙성을 시킨 건데요. 이거 지휘한 분이 그 유명한 스카치 업계 천재 빌 럼스덴 박사였어요. 아드백과 글렌모렌지 마스터 블렌더죠. 이분이 이렇게 2차 숙성까지 끝낸 뒤에 뭐라고 했냐면, 이런 위스키는 나도 평생 두세 번밖에 맛보지 못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다 라고 했어요. 그만큼 뭐 맛이 대단하다는 얘기겠죠. 어쨌든 이렇게 빌 럼스덴이 탄생시킨 아드백 캐스크를 250억 원에 구매한 사람이 누군지도 궁금했는데, 아시아에 있는 위스키 애호가라고만 알려져 있어요. 근데 뭐 오크통을 샀다고 해서 이걸 뭐 자기가 오크통 가져간 거 아니고요. 2026년까지 5년 동안 넘버 3 캐스크에서 꺼낸 위스키를 매년 88병씩 받아가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면 2022년에 46년 숙성 위스키를 받기 시작해서 2026년에는 숙성 연수 50년에 달하는 아드백 위스키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 재밌는 게요, 1997년에 글렌모렌지가 아드백 인수했을 당시에 돈이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700만 파운드, 우리 돈 약 111억 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이번에 250억짜리 이 오크통 딱 하나 팔아서 그때 증류소 전체 매입 비용의 2배 이상을 벌어들인 겁니다. 자, 김PD, 아드백 하면 딱 뭐 떠올라요? 피트? 피트.
네, 피트죠. 이렇게 피트하면 생각나는 아드백 증류소, 실제로 가보면 경치가 환상적입니다. 라프로이 라가블린과 함께 아름답기로 소문난 아일라 남쪽 킬달튼 해안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세 곳을 묶어서 킬달튼 삼총사, 킬달튼 트리오라고 하죠. 그런데 이 킬달튼 트리오 중에서 가장 강한 피트 몰트를 쓰는 데가 바로 아드백이잖아요. 흔히 피트 레벨이라고 하는데 몰트에 들어있는 페놀 함량이 라프로익은 40에서 45 ppm 정도이고요. 라가블린이 평균 35 ppm인데 아드백은 기본 50 ppm이거든요. 그래서 증류소에서도 피트 향이 곳곳에서 진동을 하는데요. 마침 이번에 증류소 안내해 주신 분이 전체 생산 공정 책임지는 디스틸러리 매니저 콜린 고든이었어요. 아마 아드백 팬분들은 다 아실 텐데 펑크족 분장하고 나와서 라이브 방송도 하고 어떨 때는 갑옷에 2까지 쓰고 나와서 홍보하는 그런 분인데, 아무튼 이분이 발효실에서 발효조 뚜껑 딱 열어서 저한테 향을 한번 느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맡아봤더니 이야, 딱 스모키한 그 바나나 향, 그게 나더라고요. 장작불에다가 바나나 올려놓고 구울 때 나는 그런 향이었는데, 여기서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렇게 강력한 피트 몰트로 위스키가 아니라 맥주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거 피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피트 맥주 분명히 좋아할 것 같은데요. 이미 피트 맥주가 출시된 적이 있긴 합니다만 아드백에서도 피트 몰트 맥주를 내놓은 적이 있어요. 그게 2020년 여름에 나온 아드백 흑맥주 쇼티 스모키 포터였는데요. 수제 맥주 만드는 사회적 기업 브루구더와 손을 잡고 아드백 10을 만들 때 쓰는 몰트로 포터 스타일 맥주를 출시했거든요. 이게 돈 벌려고 만든 건 아니었고 아프리카 말라위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사업에 기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하는데, 영국에서만 판매가 돼서 저는 맛을 못 봤는데 아드백 몰트로 만들어서 상당히 스모키한 풍미였다고 하더라고요. 증류소에서 보일러가 고장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네, 일단 증류기를 못 돌리겠죠. 끓이지를 못하니까요. 자, 근데 아드백 증류소에서 2007년 11월에 진짜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이 났는데 뜯어서 보니까 수리하는데 2-3주는 걸리겠다라는 거예요. 증류기를 못 돌리면 모든 공정 다 멈춰야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발효조에 들어있는 워시, 발효액이었어요. 발효 끝내봐야 증류를 못하게 됐으니까 그냥 버리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드백 증류실 직원이 마스터 블렌더 빌 럼스덴 박사한테 전화를 합니다. 박사님, 이래저래 여차저차 해서 증류기 돌리려면 2-3주나 기다려야 한다는데 이거 워시, 발효액 다 버려야겠죠? 라고 했더니 천재 빌 럼스덴이 아니야, 그냥 놔둬봐. 11월이라 날도 춥고 하니까 어떻게든 한번 보자, 이랬던 거예요. 근데 스코틀랜드 증류소에서는 발효를 통상 이틀에서 사흘 안에 끝내거든요. 아드백도 원래는 68시간에서 72시간만 하고요. 스카파나 토마틴처럼 엄청나게 길게 발효하는 증류소도 일주일까지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직원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지만 빌 럼스덴 박사가 그러라는데 어쩔 수 있나요? 결국 보일러 고칠 때까지 무려 2주 반 동안, 그러니까 원래 발효 시간의 6배나 길게 발효를 했는데요. 예상과 달리 2주 반 놔둔 워시, 이 발효액이 꽤 괜찮았대요. 그래서 이걸 꺼내서 증류한 다음에 13년 숙성을 시켜서 작년에 한정판 제품을 내놨는데, 그게 바로 아드백 퍼뮤테이션이었습니다. 아드백을 피트 괴물, 피트 몬스터라고 하잖아요. 이 말에 잔뜩 겁먹었던 분들이 막상 마셔보고 나서는 먹을만한데? 라는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마셔보면 피트가 강하긴 하지만 의외로 달달하고 프루티하면서 또 깔끔하게 넘어가요. 분명 스모키하긴 한데 묵직하거나 텁텁한 느낌은 없거든요. 자, 그럼 피트감은 강하지만 의외로 가볍고 깔끔한 이 풍미 어떻게 만들어내는 걸까요? 일단 증류소에서는 2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증류기 모양인데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아드백 증류기 목이 꽤 깁니다. 저번 맥켈란 영상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목이 긴 증류기를 쓰면 무거운 성분의 기체가 쉽게 넘어가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져서 다시 증류된다고 했죠. 그러면서 스피릿, 증류액은 가벼워지는데요.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아드백은 정화기, 퓨리파이어라는 특수 장치를 2차 증류기에 달아서 쓰는데, 영상에서 보시면요, 증류기와 응축기를 연결하는 라인암에 뭔가 지금 달려있는 게 보일 거예요. 저게 바로 정화기인데, 이 정화기라는 게 뭐냐면 증류기에서 끓어오른 알코올 증기를 한 번 더 걸러내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가벼운 성분의 기체는 정화기를 거쳐서 응축기로 바로 넘어가게 되지만, 무거운 기체는 이 정화기 안에서 액체로 변해서 다시 파이프를 타고 증류기로 되돌아가게 만들어요.
결국 정화기를 달아 놓으면 가벼운 기체만 증류기를 빠져나게 되는 거죠. 이 장치를 쓰기 때문에 아드백의 스피릿은 상당히 섬세하고 깔끔한 겁니다. 매니저 콜린 고든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강한 피트 몰트를 사용하지만 정화기를 달았기 때문에 라이트하고 프루티하고 클린하다. 우리말로 하면 가볍고 과일향 있으면서 깔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자, 김 PD. 요새 위스키 공부 열심히 하던데 스카치 만들 때 첫 번째 공정 뭐예요? 우리를 싹 키워서 몰트 만드는 거. 공부 많이 했네. 근데 몰트 만드는 건 요새 증류소에서는 거의 안 하죠. 대부분 공장에서 대량 생산한 몰트 사와서 쓰니까요. 그래서 첫 공정은 이 몰트를 분쇄하는, 밀링하는 재분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몰트 분쇄한다고 하면 흔히 뭐 방앗간에서 쌀가루나 밀가루 빻듯이 완전히 가루로 만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위스키 만들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분쇄했을 때 보리 껍질, 허스크도 포함되도록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보리 껍질이 당화 과정에서 여과, 필터링을 해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몰트를 분쇄하게 되면 통상적으로는 보리 껍질 허스크가 20% 정도 포함되어 있고, 중간 단계로 갈린 그릿 70%, 그리고 정말 가루처럼 완전히 곱게 갈린 플라워는 10% 비율로 섞여 있게 되는데요. 이 비율은 증류소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2대 7대 1을 황금 비율로 잡아요. 근데 하나 재미있는 게, 재분기에서 황금 비율 2대 7대 1에 맞게 제대로 분쇄되는지를 가끔 검사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샘플 검사를 아직도 스코틀랜드 상당수 증류소는 직원들이 나무 상자를 흔들어서 해요. 이 나무 상자는 3단으로 분리가 되고 안에는 거름망, 채가 달려 있는데, 재분기에서 분쇄한 몰트를 여기다 붓고 흔들면 1단에는 보리 껍질 허스크가 남고, 2단에는 중간 단계인 그릿이 남고, 맨 아랫단에는 밀가루처럼 곱게 갈린 플라워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걸 보고서 몰트 분쇄가 비율대로 잘 됐는지를 확인을 하는 건데요. 제가 아드백 갔을 때 콜린 고든이 저한테 이걸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막 흔들었더니 정말 3가지로 딱 분리가 되더라고요. 콜린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검사할 때 유심히 보는 게 곱게 갈린 플라워의 비율인데, 곱게 갈린 가루가 너무 많으면 당화할 때 당분을 제대로 뽑아낼 수가 없어서 위스키를 망친다고 하더라고요. 앞서서 제가 아드백에서 정말 특이한 경험했다고 했는데, 사실 아드백 증류소에 가서 제가 이번에 25년 숙성 위스키 맛봤는데요. 그 뽕따라고 보통 하잖아요. 병을 제가 딱 열었더니 와, 그때부터 막 향이 올라오는데, 이야, 이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이게 숙성 오래한 피트 위스키는 피트감 부드럽고 은을지면서 풍미가 복합적으로 변하는데, 이거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고수성 피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은은한 피트. 굉장히 부드럽게, 부들부들하게. 25년 아드백은 이런 맛이구나. 저도 처음 먹어봤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25년보다 그 뒤에 맛본 게 더 기억에 남는데요. 아드백 레스토랑에서 제가 시음을 하고 있었는데, 매니저 콜린 고든이 이건 꼭 맛보고 가야 된다 하면서 자기가 캐스크 선택해서 블렌딩한 아드백 트라이반 배치 4를 한 잔 따라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제가 마시려고 했더니 잠깐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싶었는데, 그때 아드백 레스토랑 셰프님이 뭔 플라스틱 통을 하나 안고 나타나신 거예요. 와, 그래서 봤더니 야, 세상에나 그 통에 김치가 담겨 있더라고요. 아니, 한국에서 8,700km 떨어진 곳에서 이거 웬 김치인가 했더니, 셰프님이 아마존에서 고춧가루 주문하고 배추는 동양인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사서 직접 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치 안주에 아드백 페어링해서 한번 먹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야, 김치에 아드백? 이건 정말 저도 상상도 못한 조합이었는데 뭐 한번 맛을 봤습니다. 센 것들이 만나갖고 뭔가 빵 터지는 느낌. 김치하고 아드백이 상당히 재밌는 경험입니다. 콜린, thank you very much. No problem, my friend. Thank you. 야, 아무튼 뭐랄까요? 태풍과 태풍이 만났다고 해야 할까요? 피트하고 이 매운맛이 폭풍처럼 휘몰아치는데, 나중에 한번 아드백의 김치 안주 한번 같이 드셔보십시오. 이거 아주 특별하고 재밌는 경험이 될 겁니다.
아드백은 재밌는 얘기가 너무나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몇 가지만 짧게 더 전해드리면요. 아드백은 우주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은 그런 증류소이기도 하죠. 국제우주정거장에 위스키 실어보내서 숙성 실험도 하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아드백 행성, 아드백 플래닛이라고 미국 만화 코믹스 스타일로 만화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드백 하면 쇼티라는 게 유명하죠. 오랜 세월 증류소 마스코트로 활동했는데 10년 전에 쇼티가 세상을 떠났지만 이번에 가서 보니까 지금도 곳곳에 쇼티 사진, 그림 걸어놨더라고요. 팝아트 스타일로 그린 증류소 벽화에도 쇼티가 등장을 하고요. 레스토랑에도 사진을 놔뒀고 방문자 센터에도 쇼티를 모델로 한 상품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아드백은 열정적이고 열광적인 팬들을 갖고 있는 증류소로도 유명한데요. 전 세계 팬들이 거의 무슨 종교적 수준의 지지와 응원을 보내서 흔히 컬트 위스키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아드백 팬클럽 커미티 회원 수가 지금 13만 명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이 회원들이 각 나라별로 활동을 하면서 해마다 6월 첫째 주 토요일에 아드백 데이라는 축제도 즐기는데 이번에 위스키 전문가 정보일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에서도 2019년부터 아드백 데이에 모임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부산 MBC에서 라스트 드랍이란 다큐를 방영을 했는데 이거 2편에 아드백을 비롯한 아일라 증류소들이 나오거든요. 유튜브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오늘은 아드백의 세계 탐험해 봤는데요. 오늘 추천곡, 제가 이번에 스코틀랜드 다니면서 무지개를 참 여러 번 봤는데 한 장 한 장 찍어 왔거든요. 무지개를 보니까 위아더 나잇의 꿈의 환상이라는 노래가 생각나서 제가 자주 들었는데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아드백 하이볼 한잔 하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 이거 아드백 하이볼, 우와, 이거 오랜만에 먹는데. 비트가, 이 비트 장난 아니네. 야, 근데 오늘 김치를 갖다 놓을 걸 그랬다, 이거. 이게 김치하고 아드백 먹어야 되는데. 아이, 참. 빛나던 그대들 손에 까만 꽃다발 꿈의 완성을 지나가자 어서 그 자장가를 부르자 Let me say